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양육비, 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회생 신청인이 양육비 부담자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양육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간에 뭐예요? 법원에서 확정을 해야 되죠. 양육비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아버지가 뭡니까? 돈을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법원에 이제 양육비 그걸 확정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 보죠. 자, 근데 이분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뭡니까?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나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혼자 살고 그래서 최저생계비 약 2022년 기준 한 120만 원을 제외하고 80만 원을 내가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명 있다라고 예를 들죠.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그 채권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채권자긴 하잖아요. 채권자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돈 받을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이혼한 이 와이프도 뭐예요? 전 와이프도 뭐예요?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죠. 뭐예요? 30만 원 받을 사람. 아들 키우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냐? 회생이라는 게 이거 까고 나머지 80만 원을 채권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균등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포함돼가 그러면 보통 채권자들 한 달에 몇천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몇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이 경우에는 보통 한 몇천 원 받겠죠. 그러면 아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몇천 원 받아가지고 매달 그리고 36개월 보통 원칙이 36개월이죠. 개인 회생 기간은 36개월만 이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하면 면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되는 건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에는요. 이 양육비 채권은 양육비 채무죠. 이분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채무는 비면책 채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면책이 안 돼요. 면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돈은 반드시 뭡니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빚이 막 몇 억이나 되고 지금 이 돈도 지금 주기 너무 물론 내 아들을 위해서 주긴 줘야 되는데 너무나 형편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2년 기준 이분이 혼자 산다는 가정하에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육비를 지금 30만 자기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다가 저 판사님 저 지금 월급 200만 원 받고 매달 내 이혼한 내 아내에게 양육비를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8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빚을 갖게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매달 납부해야 되는 변제금이 낮아지겠죠. 왜요? 200만 원에서 120만 원 인정받아서 80만 원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랑 120만 원은 플러스 이 30만 원을 인정받아가지고 50만 원만 그렇죠. 이렇게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거랑은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요 양육비 같은 양육비 채무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줘야 될 그 채무에 대해서도 여러분 개인회생을 할 때는 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죠. 거기에 넣긴 넣습니다. 넣긴 넣어요. 넣긴 넣어요. 이렇게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채권자들을 넣는 것, 삼성카드 이렇게 넣는 것처럼 요 채권자도 넣습니다. B. 왜요?
엄밀히 말하면 돈 받을 사람이니까 양육비 이렇게 넣어요. 하지만 이 양육비 채권은 우선변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 채권이 뭐냐면 내가 법원에다가 이제 매월 인가결정을 받고 개인회생 매월 납부에 대한 변제금 있죠. 그 중에서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법원에서 먼저 이 돈을 줍니다. 예, 먼저 다 가지고 남은 게 있으면 이제 다른 분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회생 신청하는 양육비 부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받았던 이 전 아내분도 전 남편이 개인회생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걱정이 돼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럼 양육비 못 받는 거 아니냐? 양육비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채무자해상법에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도 요거는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도 우선 면제권입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에 돼요. 변제계획안이었지만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은. 그래서 언제든지 법원에서 이 돈을 먼저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오늘은 개인 회생을 할 때 도대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용석 법무사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법무사의 업무와 또는 법무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또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